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눈 감은 사진으로 캡처가 됐네요. 조금 죄송한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이렇게 그 변론을 했어요. 심리 중에 탄핵 심리 중에 변론을 했고 그다음 오른쪽에 계신 분이 도태우 변호사인 것 같고 그다음 저 가운데 마스크 안 쓴 분이 차기환 변호사인 것 같고 변호인단이 뭐 한 열 몇 명이 다 그냥 그 출석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쭉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뭐든지 지금 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하는 일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탄핵 심판에 그 참석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 박균택 변호사, 박균택 국회의원이죠. 박균택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 심판 절차에 그 출석하는 것은 탄핵 심판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야, 박균택 의원이 저렇게까지 망가졌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박균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서울대 법대는 후배지만 후배도 그냥 후배입니까? 한참 후배죠. 하지만은 사법연수원은 1년, 2년 선배예요. 2년 선배. 8호 학번인데 5학년 때 합격했으니까 윤석열 그러면은 이제 21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23기니까 뭐 79학번에 8호 학번이면은 그 6살이나 그 6년이나 대학은 후배지만 그 연수원 그 들어간 연수원 기수로는 오히려 박균택 그 의원이 2년 선배인데 그 다음에 검찰도 당연히 검찰임과는 거의 비슷하게 했겠네. 왜냐하면 그 박균택 의원은 법무관 갔다 왔을 테니까. 그래도 그렇지 박균택 의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검찰총장 바로 밑에 고등검사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혹시 PD님 헌법재판소법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52조거든요. 헌법재판소법 52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타이틀이 당사자의 불출석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이게 탄핵 심판 관련된 조항입니다.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기일을 다시 정해야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당사자는 변론 기일에 출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출석해야 된다. 출석하면 좋다, 아니면 꼭 출석해야 된다, 꼭 출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요 기일이 그냥 그 공전되고 이번 기일은 그 뭐야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저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당사자가 계속 기일에 불출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탄핵 심리 절차가 제대로 그 진행이 되지 못하고 계속 질질질 끌려갈 수 있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항을 도와주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 52조 규정인데 이게 뭐랑 거의 유사하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270조의 2와 거의 유사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형법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법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출석해야 된다. 반드시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출석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 탄핵 심판을 그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법률가로서는 국회의원이고 뭐고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갖다가 한 것이다. 그런데 왜 박균택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리 절차에 직접 출석하는 게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로. 어떤 의미? 첫 번째로는
실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 부정선거니 뭐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국민들한테 더 다가오겠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저기 뭐 구치소에 있거나 뭐 아니면 저기 뒤에 뭐 아니면 뭐 병원에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파괴력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두렵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도 아무리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를 뭐 그 탄핵 심리 절차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국무총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감사원장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 걸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가 인용이 되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님 같이 야 어떻게 고등검찰청 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아는데 그분이 모르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나가던 스펙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른 척하면서 재판을 갖다가, 재판도 아니죠. 이거는 저 엄격하게 따지면 탄핵 심리 절차인데 이거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할 수가 있나.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요, 그야말로 가짜 뉴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니 그 아무리 이제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관계이고 대통령 탄핵 시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그 탄핵 심리 절차,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재판 중에 제일 중요한 재판 아닌가? 우리나라 대통령 여태까지 세 분이 탄핵 소추가 됐고 그 중에 한 분은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까지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중요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하게 중요한 그러한 그 탄핵 심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절차를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가 봤을 때 두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첫 번째 재판장. 재판장은 누굽니까?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관이 9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우리 국민들 다 외우셨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비어 있고 8명인데,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의 소장,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심인데, 주심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 절차 쭉 진행되는 걸 보니까 주심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역할이 조금 뭐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이 탄핵 심리 절차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재판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